네, 수석님 채널A 홍지은입니다. 우선 일단은 경제계 인사를 대미 특사 단장으로 보내는 배경이 조금 더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본인이 미국 특사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밝히시면서 저희 언론도 당초 내정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결국 아니게 된 건데 이거에 대한 대통령의 양해나 이해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먼저 대통령 오시기 전에 김종인 위원장님 한 10분 정도 미리 뵙고 저간의 사정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했고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다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용만 단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그러한 경제인이셨고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의 대표를 맡으신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더라도 경제인과의 만남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또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고 본인이 흔쾌히 응낙하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의 송순입니다. 저도 좀 특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원래는 김종인 위원장님이 좀 가시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게 좀 이렇게 박용만 회장님으로 바뀌게 된 배경이나 재반 사정을 수석님께서 설명을 주셨다고 하셔서요. 좀 어떤 배경으로 그런 좀 교체라고 해야 될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수석님.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랑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경험이 있고 경륜이 많으시니 계속해서 도와달라라고 당부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도와주려면 정부에서 어떠한 역할 또 직책을 맡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도 읽히는데 또 특정한 이런 직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신 발언으로 봐도 되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오늘은 상당히 이 경제, 사회, 재반 정책들에 대한 아주 진지하고 굉장히 많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시기에 대한민국 전환기에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대통령께서 상당히 집중해서 경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조언이 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부탁을 드린 것이고 또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앞으로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조언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일단은 무슨 직책을 제안하고 그런 자리는 아니었고 그런 조언을 들으면서 좀 가끔 이런 경륜 있는 어른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겠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향후에 어떤 정기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직책을 제안하실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두 분이 만남을 가끔 부정기적으로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조언을 들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님하고 오찬하시면서 양극화 저출생 중소기업 관련 얘기하셨다고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 표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경청하시면서 그 조언을 구했고요. 또 김종인 위원장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단순하게 그 세 개의 영역을 말씀드렸지만 그 한 분야마다 그게 왜 대한민국의 현실이 좀 어떻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고통받는가를 외국의 여러 사례 또 그걸 극복한 나라들의 사례를 쭉 설명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대화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과제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어떤 정책적 제안도 있으신가 물어봤고 그럴 때 구체적인 정책 제안보다는 외국의 이런 문제를 극복해왔던 사례들을 조금 설명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머니투데이 이영광입니다. 수석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박용만 회장님 재계에서는 굉장히 호인으로 알려져 계신데 확인할 수 없지만 내각에 포함됐다 하마평도 있고 했었는데 하여튼 이번 특사 제안에 흔쾌히 반응하셨는지 어떤 설득 과정이 있으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사정 설명을 드리고 역할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흔쾌히 맡으셨습니다. 네. 네, 저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그 제헌절 맞아서 개헌 의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국회에서 제헌절 행사가 열렸는데 산부 요인이신 대통령께서 참석을 안 하신 이유가 좀 따로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행사에서 직접 육성으로 말씀을 안 해주셔서 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크진 않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는데 대통령의 개헌 의지는 얼만큼 큰지 좀 궁금합니다. 제헌절 행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가 주최하는 국회 행사이고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참석한 사례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의장께서 개헌에 관한 여러 입장을 오늘 밝히셨는데 대통령께서도 보통 본인 공약에 개헌 공약이 담겨 있고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는 의지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다만 그 절차나 시기 문제는 어쨌든 국회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뜻을 존중하면서 또 국민의 여론들을 경청해 가면서 함께 하실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예, 2대1 김유성 기자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오늘 1시간 반 정도 긴 얘기를 나누셨는데 최근에 그 장관 인사 관련돼서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조언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하셨는지 좀 전해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오늘 오차회동에서 장관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YTN 홍민기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서 스스로 장관 후보자들이 거취를 선택해야 본다는 이런 워딩까지 나왔는데 정무수석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또 청문회가 일단 끝나봐야 판단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그럼 이번 주말에라도 어떤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어떤 관계자가 어떤 발언을 했든 현재 상태에서는 개인 의견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실은 아직 다른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청문회가 다 마무리되는 금요일 이후에 대통령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 보고할 계획이고요. 그 종합 보고할 때 대통령께서 어떤 지침을 주실지는 지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의 기류가 바뀌었다든가 대통령 기류가 여전하다든가 하는 그 기류에 관한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정확한 접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어떤 판단에 대한 기류가 현재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종합보고하지 않았고 종합보고한 이후에 대통령님께서 일정한 인사권자로서의 판단을 하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직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여론을 청취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도 일일 보고를 통해서 상황은 잘 파악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듣고 옮겨서 대화를 하는 게 더 편하시겠죠? 네. 네, 수석님 MBN 표선우입니다. 미국 특사가 확정이 돼서요. 혹시 출국하는 날짜나 뭐 정확히 일정이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7월 말 정도로 생각해도 될까요?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발표를 해드리지 않은 이유는 당사국 간의 면담 일정이나 또 그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냥 명단만 발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서 계속 명단 발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아직 발표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정이 확정되는 나라 순으로 먼저 발표를 해드릴 예정인데 주미 특사단의 경우에는 미국 특사단의 경우는 아직 면담 대상자와 면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그래서 아직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